동남권 주민 500여 명이 국회 대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800만의 염원이다. 국가균형 발전이다. 동남권 자치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 할주로를 10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한쪽 방향만 쓰는 그런 공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증단의 검토 결과 입지 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안정성과 소음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인 검증 결과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안전성에 관한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또 환경에 관한 문제. 총리실이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동남권이 함께 최종 입지를 선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고.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검증단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가덕도를 포함해 새로운 위치를 열어놓고 검토 가능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조희묵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이 6개월간 검증한 결과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토론 경남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부울경 검증단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호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치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영강 신공항 교수회의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 관계자가 출연을 해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좀 기대했는데 좀 아쉽고요. 오늘은 부울경 검증단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직후죠. 그러니까 작년 7월경에 부울경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 입장을 표명하면서 바로 이제 이 토론 경남에서도 김해 신공항 관련 토론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최치국 박사님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증단 결과가 다시 나오면서 1년 만에 다시 이제 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정호 의원님, 좀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부울경 검증단이 어떤 성격이고 이번에 이제 검증 결과 보고서가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님들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국토부에 수용을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30분 정도의 전문가와 행정지원 요원들이 6개월간 40여 차례 이상의 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토부 기본계획을 5가지 분야에 17개 항목으로 검증을 해서 최근에 이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요겁니다. 300쪽 되는데요. 보고서를 냈고 이게 출발하게 된 검증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 신어산 돛대산에 중국 민항이 충돌한 대형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서 새 공항이 필요하다. 몇 번의 검증을 했습니다. 6번 용역을 했는데 다 김해공항은 안전 문제로 불가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7번째 입지 선정 용역에서 김해 신공항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매우 우려를 했고 해서 이제 검증을 검증단, 하게 됐고 불경 단체장님들이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그래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데 국토부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니까 진짜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자. 이래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된 배경이죠. 예, 이제 검증단 결론은 이제 뒤에 하나하나씩 이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울경 검증단 자체 이제 그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체 이제 검증 그렇습니다. 이제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 일단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 뭐 총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좀 내리셨나요?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은 한마디로 안전하지 않다. 소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관문공항 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한다.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 그러려면 국토부 기본계획의 백지화가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고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 불경 단체장께도 보고를 드렸고 국민들께도 국회에서 알렸습니다. 예. 국토부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박사님? 네,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이후에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TF팀 결과 김해 신공항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김정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는 검증단이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단계에서 국토부와 함께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국토부의 진정성 없는 그런 대응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성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동남권의 신공항이 이렇게 갈등과 표류해왔던 것이 공항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증 그 단계에서 국토부와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기능을 관문공항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중장거리 노선을 지향할 수 있고 또 대형 항공기가 지향하고 또 서비스 수준을 높은 그런 공항으로 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별 우리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새로운 보완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잘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 언론 그 보도 자료라든지 해명 자료를 통해서 진정성 없는 그런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실감을 그 부추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이 검증단 결과를 끝내고 지난주에 대국민 보고회를 마치고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기존과 다르게 우리 총리실에 판정받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다양한 그 팩트들이 있었는데 팩트 체크를 통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그 좀 한 분씩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공항과 관련해서 전제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남권 5개 강력자치단체장이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결정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총리실로 넘어갔죠. 그러면 넘어가는 단계죠.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나요? 혹시 5개 강력자치단체장이 뜻이 하나로 안 모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지자체 간에 좀 갈등 이전에 좀 있었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미 그 김해 신공항이 확정이 되면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지금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경북의 군이나 의성 중에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밀양공항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깝다고 그렇죠. 되게 뭐 밀었는데 이제 그런 근거가 없고 대구는 독자적으로 지역 내에 공항을 만들고 있다는 조건이 하나 달라졌고 그래서 직접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민주당 내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쪽 자유한국당의 광역 단체장들도 김해 신공항이 문제가 있어서 예. 옮길 수밖에 없다면 그것마저 반대할 명분은 예. 없다. 다만 이것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영향을 줄까 봐. 현재 검증 단계니까 뭐 앞질러서 무슨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는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장은 지역의 항공 수요는 지역 공항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구 경북은 통합공항 이전을 우리 부울경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서로 보완적으로 상생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전과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좀 부울경 더 나아가서 이제 대구 경북과의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 문제 이거는 뭐 이후에도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번에는 좀 검증단에서 제기하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관련 영상을 보신 뒤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즉 V자 활주로에 대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결과입니다. 우선 소음 문제, 소음 피해 가구가 부산 북구와 사상구까지 포함돼 2만 3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2,700여 가구보다 9배나 많습니다. 2023년부터 전 세계가 사용할 새로운 소음 기준 단위를 적용했습니다. 3,200m짜리 새 활주로에 대해선 미주 유럽 노선의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최소 3,800m는 되어야 하고 특히 안전구역이 90m 규모로 기존 활주로뿐 아니라 국제 규격에도 한참 못 미쳐 이착륙 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요 예측도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2050년에 국토부는 2,800만 명, 검증단은 3,800만 명을 예상했는데 2026년 공항이 개항하면 10년 안에 포화 상태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철새 이동 경로 조사가 잘못됐고 낙동강 일부 매립이 불가피해 환경 훼손 또한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엉터리법 적용으로 5개가 넘는 산 등 장애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실 검증을 공식 요청하고 관련 결과를 제시하면 국토부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여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 또 대구 경북과의 지역 갈등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찾는 문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도권과 동남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주장하는 소음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겠지만 김해 신공항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영상을 보면 지금 뭐 사실 신공항이든 학자간이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소음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의 문제는 뒤에서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총론적으로 지금 신공항,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신 건데요. 우리 박영강 대표님부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럼 뭐 세 분 다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수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요 측면요.
2016년 ADPI는 김해 신공항을 통해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7년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2018년 기본계획에서는 수요 3,800만을 뚝 잘라서 동남권에는 3천만 명 이상의 수요가 없다 해서 3천만 명 미만으로 그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런 수요는 김해공항의 현재의 증가 추세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추세라서 저희 검증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여타에서부터 사타 기본 계획까지 국토부가 일관된 어떤 업무가 있다 이런 그 추정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놨다는 예, 겁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뭐냐면 ADPI가 2016년에 3,800만 명의 그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내세운 근거가 연간 비행회 수가 29만 회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나 혹은 그 예타에서는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그 용량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수요를 줄여서 김해공항 문제를 극복해보자 이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적게 해서 잘못해서 이게 자칫하면은 만들어 놔봐야 또 포화 상태의 문제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상외에 이게 또 대체로 그 정부의 어떤 수요 예측을 보면 좀 가다하게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 경우는 좀 그래서 김종호 의원님 어쩌십니까? 네. 또 다른 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이유는 김해 신공항의 입지 여건이 이미 6번의 검증 결과 안 된 불가 사유가 이건데요. 지금 신해 한수라고 해서 V자 활주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부산 쪽 방향은 애시당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성악산 장애물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그 커퓨 타임 발음이 좀 그런데 비행 금지 시간이 7시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에 입지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그 군사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용기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또 V자 활주로이기 때문에 비행 간섭이 생겨서 용량이 안 나옵니다. V자 활주로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 활주로의 이륙과 착륙을 나누어서 40% 전후의 용량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 예측도 잘못되었지만 시설과 활주로, 터미널 등의 용량이 기본적으로 관문공항 기능 역할을 못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 지금 소요 예측대로 한다면 10년 지나고 나면 바로 포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게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우리 동남권 넓게는 영남 지역의 국제 중장거리 여객 수요를 도저히 이건 소화시킬 수가 없다. 이런 공항을 10년 뒤에 개항 후 10년 뒤에 또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관문공항이다 혹은 신공항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죠. 신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최치구 박사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면요.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김해 신공항은 사실 신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입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3번이나 확장했습니다만은 신공항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 지금 신공항은 민간공항이 아니고 민군 같이 쓰는 공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포화 문제인데요. 수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설 할주로를 개설하더라도 용량 정대가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항과 동시에 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6조 9,900억, 7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건설한 결과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경제성도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소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다 감안하고도 김해 신공항을 추진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 결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신공항으로서의 입지 부적절하고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수요 예측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음 안전 문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음 문제입니다. 현재 김해 공항도 이제 상당한 소음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공항이 되더라도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검증단이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의견부터 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소음 영향을 분석하는 요인이 제일 이제 뭐 큰 게 비행기 운항 횟수입니다. 예.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면 소음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을 국토부하고 부울경이 합의한 게 연간 29만 9천 회 정도 3,800만 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하려면 그렇게 비행 운항 횟수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그 기준을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29만 9천 회가 운항됐을 때 소음량을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측이지만. 그런데 국토부는 18만 9천 회로 줄였습니다. 합의 기준을 누가 어겼습니까? 당초 합의한 대로 하면 29만 9천 회를 적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소음 피해가 줄어들게 그런 결과가 나오죠. 또 하나는 이게 비행기의 그 운항이 시간대별로 가중치가 다릅니다. 낮은 1이라고 한다면 저녁은 3이고 심야 시간은 10입니다. 10배로 더 그 소음 영향이 커지는데 이게 국제공항일 경우에 그 심야 시간에 운항 그 비율이 저희가 인천이나 그 김포 같은 경우 15% 정도 나와서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지금 수준으로 8.9%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가중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제 소음 면적으로 영향 면적으로 46평방킬로미터를 제시를 했고 저희가 아까 말한 그 기준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100평방킬로미터 2배 이상이 많은 거죠. 소음 피해 가옥수도 국토부는 2,700세대 정도, 2,732세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합의한 기준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3,000여 세대가 넘는 겁니다. 그것도 8배 이상 더 저희가 분석한 게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23년부터는 소음진동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 강화가 되겠죠. LDEN이라는 소음 평가 단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웨클만 적용을 한 것이죠. LDEN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또 늘어납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토부의 주장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게 터무니없다는 거죠. 정말 알겠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토부와 검증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부터 이제 뭐 운항 횟수부터 이미 이게 이제 지금 적용이 서로 지금 차이가 있고 심야 시간대 가중치 문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2,700세대, 23,000세대 영향권이 이게 차이가 너무 이건 화해할 수 없는 너무 나는데 팩트 체크가 그때 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게 다 이거 검증단들 전문가들께서 하셨을 거고 국토부도 이제 마찬가지였을 건데 참 이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또 국토부는 활주로 배치를 뭐 최적화한다든가 이착륙 항로 변경, 뭐 차세대 항공기 도입 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46%로 소음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게 뭐 참 너무 상반된 의견이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박영광 대표님. 국토부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항로가 바뀌니까 기존의 소음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소음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토부의 그 소음 측정은 이미 있는 기존의 가옥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비행 횟수도 현저히 적게 계산한 거죠. 연간 3천만 명 이하가 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전제가 틀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음 영향 지역은 크게 보면 한 100제곱킬로까지 확산되는데요. 그 속에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미래에 얼마만큼 많은 가옥이 살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굉장히 많죠. 우리 국내에도 뭐 김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항이 있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더 소음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 영향권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최치구 박사님. 이 소음 부분을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소음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나 하면 말이죠. 물론 공항 주변에 그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공항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김해공항은 그 7시간,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6시까지 비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공항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신공항을 하는 이유가 이 비행 제한 시간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이 가능하고 우리 동남아 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우리 부산 오려고 그러면 밤 1시에 그 공항에서 이렇게 밤샘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선회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1시간 가까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 비행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 저희들은 뭐 24시간 다 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야에 뭐 밤 1시 또 아침 5시에 뭐 개항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김해공항의 그 비행 제한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서 사실 불가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공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일부분 뭐 저감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보태면 이게 활주로 배치를 당초 40도에서 3.4도를 장류 쪽으로 김해 서쪽으로 조금 조정하면 산악지대를 통과하고 공단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 가옥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미세 조정을 한 이유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고 경운산, 이모산, 아파트 등의 충돌 위험 때문에 우리가 제기를 했더니 그럼 조금 옮기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이 있고 공단 지역 상공이다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순간 주거 밀집 지역인 장유나 주촌도 새로 막 대규모 주거 지역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활주로가 하나 더 생겨서 비행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선 야간 심야 운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면 무조건 소음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쪽도 확대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김해공항은 군공항이고 기동정찰사령부가 이전에 왔습니다, 이미. 지금 훈련 비행을 김해 쪽으로 선회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V자 활주로가 놓여지게 된다면 공력이 겹쳐서 부산 쪽 동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훈련 비행하는 곳이 뭐 북구 사상 사 낙동강 이제 서쪽이 동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소음 피해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좀 안전 문제도 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뭐 이 부분도 또 이제 국토부 기본계획안하고 검증단 또 입장이 당연히 이제 또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제 국토부는 지금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공항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그래서 해결된다 그러는데 검증단의 검증 결과로는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우리 최치국 박사님께서 좀 먼저. 네. 이 신공항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공항을 추진한 이유도 현재 김해공항의 북측 장애물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세계 기준에 따르면 북측 장애물로 인해서 다른 공항에 비해서 29배나 위험한 공항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공항을 했는데 실제 그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설 할주로 김해 방향에 이 할주로는 관련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항 시설법이 있고요, 공항 운영법이 있습니다. 이 시설법은 신공항을 계획할 때 적용하는 법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확장할 때도 가능하고요. 운영은 계획된 시설에 대한 운영 체계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법에 또 군구사 기지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시설법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뭐 정말 여기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군사기지법에 의하면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공항시설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공항운영법에 의해서 비행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 절차는 현재 김해공항도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서비스 수준이 저희들은 뭐 카테고리 1, 2 이렇게 합니다만은 현재 김해공항 북측으로 뜨고 내리는 이 서비스 수준이 카테고리 1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비가 조금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뭐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개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공항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랑률이 없고 또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신설 할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그 금정 의원님? 그 이전에 이제 2002년도인가요? 그 중국 민항기가 도태산인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오픈 V자 할주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도태산 안전성 문제는 해결됐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여전히 도태산 좀 위험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신설 활주로는 김해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결이 그 문제 도태산의 고정장애물 충돌 위험은 뭐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김해 서쪽으로 다른 장애물들 5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뭐 새롭게 밝혀낸 게 아니고 이제 입지 선정하고 난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KDI의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공항시설법 적용을 국내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착륙할 때 그 진입 표면에 5개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절취해야 되고 공항시설법상 그 절취량이 6,600만 입방메다. 그러면 덤프트럭 24톤짜리 27,500대 분량입니다. 그 비용만 2조 1천억이 든다라고 같은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게 이 안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큰 비행기들이 국제 기준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오발은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는 V자 활주로이기 때문에 뜨고 내리는 게 이제 교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풍이 불 때 신설 활주로에 이게 보통 이륙을 전용을 하는데 착륙하게 되는 경우 17%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돌풍이 불었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재이륙을 해야 되는 이른바 실패 접근을 절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착륙하는 이륙하는 비행기하고
착륙하다가 급부상하는 비행기하고 공력이 겹쳐서 충돌 위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직진을 하게 되면 성악산이 바로 충돌할 수가 있어서 우선회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정밀 계기 이 착륙이 안 되고 조종사가 보고 시계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돛대산에 충돌 사고 생긴 거거든요. 이런 위험들이 있고 조리 충돌도 아까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박영경 대표님한테 들어보려는데 한마디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이 조류 충돌 부분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 김해 쪽 방향의 활주로는 지금 기존의 남북 방향에 비해서 조류 충돌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주로 조류들을 뭐 총으로 쫓아낸다든지 결국은 근원적인 방법은 서식지를 파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낙동강의 그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는 철새의 그 충돌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 위험 때문에 비행기가 치명적인 안전성이 있어서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굉장히 환경 파괴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처 후보자가 있다면 가능하려면 이런 환경 피해는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보태면 이게 국토부가 이런 환경성 평가를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누락되고 왜곡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이거 반려해야 될 수준으로 영털이 용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콧돼 있는데 이러면 그 다음 단계도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안전성 문제 참 심각한데요. 먼저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검증단이 제기한 소음, 안전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 이랬는데 이제 합리적인 의견 이게 이제 합리적 의견도 또 국토부에서 결정 이게 참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K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남 김해 지역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좀 부울경 이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내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좀 KBS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과 관계없이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또 별도의 영역을 줘서 검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건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요. 이미 뭐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뭐 영역 이것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이 이 부울경 단체장들이 그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연대하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는 뭐 전혀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보완적인데 보완적으로 보신다. 그 아이아타라고 국제항공물류협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국토부가 해왔던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 예비 타당성 검토 영역, 현재의 기본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보다 공신력 있는 국제 항공 전문 기관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 우리들 그 부울경 검증 결과와 이게 부정하거나 상반되는 게 아니고 보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총리실에 넘어갔을 때 이것이 좀 공신력을 더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뭐 가덕 신공항에 대한 것은 저희 검증단의 소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좀 국무총리실에 저희가 판정을 요청드린 상황에서 어쩌면 부울경 검증단의 입장이 아니라 부산시의 입장은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나중에 번복된다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좀
그런 연구를 검토를 하는 수준으로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럽지 않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마무리 발언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판정위원회 네. 지금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향후 전망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섣부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백지화 결정이 나면 새 입지는 또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이걸 좀 같이 좀 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강 우리 대표님부터. 네. 새 입지 결정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다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2차례 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신공항 입지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그때는 영남 5개 시도가 어떤 합의된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1시간 거리여야 된다고 주장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지금 동남권에서는 김용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24시간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용량도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동남권 단체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모두 다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설정된 만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밀량이나 가덕도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면 쉽게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최치국 박사님. 예, 지금 판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뭐 같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기가 걸릴까요? 그 판정위원회. 예, 저는 뭐 늦어도 예. 올해 안에는 올해 뭐 안으로. 돼야 된다 하는 예. 그 의지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그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이렇게 저희들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오늘 토론했던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정책 과정의 공정성 부분과 또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는 향후에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남권이 이렇게 신공항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정부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정위원회에서 기능과 개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용이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그 몇 차례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용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있고 9년 있고 2016년이 있죠. 사실 20년 동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권에 후보지는 뭐 사사치 다 뒤진 것이죠. 3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복수 후보지를 정한 것이 가덕과 밀양입니다. 그러면 향후의 재추진도 사실 개발 방향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던 안전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우면 이거는 누구든지 입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항의 기능과 개발 방향을 명확히 하면 이후에 절차상의 진행상의 문제는 없다. 저는 현재 이제 총리실에 우리가 뭐 검증 결과를 최종 판정을 요청드린 상황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단계에서 만약 백지가 된다면 이런 가정으로 이후에 어디가 좋겠냐라고 하는 입지 선정에 대한 전망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섣부르다. 괜히 또 쓸데없는 긴장과 갈등을 또 소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선 검증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판단이 나면 그 이후에 대한 모색은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년 뭐 총선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또 그런 염려는 없겠죠.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겠습니까 또? 아니 질질질 끌어서야 되지는 않죠. 수도권은 나날이 지금 과밀화돼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동남권은 갈수록 왜소하고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고 지금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동남권에 이 관문공항이야말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동남권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대에 손을 잡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김해 신공항 국토부 기본계획안 관련해서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소음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토론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좀 이후에는 벌써 두 번째 이제 토론 경남에서 했는데요. 좀 잘 해결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긴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해 신공항 논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질러가면 100리, 둘러가면 30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 사안은 급하게 다루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바꾸면 더디 가도 단디 가자가 됩니다. 이제 국토부 계획안은 물론 이에 대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도 나온 만큼 20년간 끌어온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단디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